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입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원유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증시가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의 개장 역시나 상승 출발을 한 상황 속에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해외선물 전략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낮부터 이제 캐나다와의 지금 나프타 협상 재개 소식에 지금 증시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외신도 당연히 들어와 있고요. 또 그 외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과 또 오늘 또 환율과 관련된 그리고 오일과 관련된 소식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1시간 동안 실시간 외신들도 함께 짚어드릴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함께 신세계를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일장 함께해 주실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네, 톡스타에 이어서 신세계까지 바로 조금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나스닥 지수가 또 한 번 이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작용을 또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과연 어디 자리에서 조금 매매를 하면은 수익의 가장 이로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은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11시 2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2분 정도의 시각이 지났죠.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에 대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오늘도 역시나 상승 출발했던 S&P 500 지수, 현재 부근에서도 여전히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 쪽으로 흘러가면서 다시 한번 2,900선 회복이 됩니다. 2,901.25포인트로 0.0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나스닥도 상승 출발을 한 상황이고 7,600선을 돌파를 합니다. 7,605포인트 선으로 0.3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상승세 역시 유로 FX도 함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17055달러 선으로 1.17 초반대 라인 겨우 지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만 전일장에 좀 빠졌고요. 현재에선 소폭 올라오면서 1210.3달러 선으로 0.2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장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장에는 다시 68달러 중반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선 또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69달러가 재돌파가 됩니다. 69.10달러 선인 0.82%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현선물 쪽에서 연일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크루드 가격대 좀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 69달러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아침에 API 쪽에서는 3만 배럴의 재고 증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EI 쪽에서의 재고도 잠시 후 30분에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톡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경 캐스터 지금 현재 구간 소식 들어볼까요? 네. 네, 먼저 미국의 2분기 GDP 발표부터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정치 4.2%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월가 예상을 좀 상회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소시에트 제너럴에서는 이 달러 지수가 당분간 이 단기간 93.05에서 95 정도 사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하락세로 돌아설 징후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 측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래에 하락 전환의 조짐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달간 미국 증시는 확실히 더 방어적으로 움직였고 가치주는 성장주보다 더 지속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면서 이 같은 움직임과 앞서서 증시를 주도했던 기술주의 약세까지 고려하면 하강 징후가 최근의 랠리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그리고 올해 후반 이렇게 기업들의 성장세가 둔할지 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또 연준의 긴축 정책, 또 비용 압박의 증대, 그리고 무역 갈등의 위험 확산 등을 고려하면 성장세 둔화는 명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켓워치가 지금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이 변동성 지수죠. 빅스 지수가 미국 증시의 내림세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S&P 500 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S&P 지수가 오름세를 보이면 빅스 지수는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최근에는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데도 빅스도 함께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여 년간 이런 경우는 3번 정도에 불과했고 그때마다 매우 좋지 않은 시기가 따라왔다면서 상황을 이렇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1999년 12월에서 2000년 3월, 그리고 2007년에 4월에서 10월, 그리고 2014년 12월에서 2015년 2월까지의 그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는 미국 증시가 20% 추락해도 강세장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CNBC 인터뷰에서요, 지금 사상 최장 강세장이 아주 기세가 등등하다라면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증시가 20% 주저앉으면 약세장으로 전환했다라고 간주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주장입니다. 지금 증시가 2027년까지 오르막을 이어갈 수도 있다면서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에 따른 불황이 매우 심각했다면서도 그 회복세가 아직도 미진하고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평가도 함께 내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우려되는 상황도 있지만 강세장은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회복하면서 고점을 새로 썼다라고 지난 지금 전망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역시나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리안 폭스 영국 무역부 장관은요,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요,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무역 협상을 마칠지에 대해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7월에 영국을 이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사실 영국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맺고자 했다면서 그 당시를 언급을 했는데요. 영국 역시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맺고 싶은 의지가 강한
강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역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무역 전쟁 사이에도 간섭하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은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 투자자들이 브렉시트보다는 미국의 정치 이슈를 더 경계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요, 영국 자산을 중심으로 지금 자산을 운영한다는 답변은 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사실 이제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영국 투자자들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와 같은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가 무역 갈등이 이어지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갈등은 현재 신기록을 잇따라 경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올해 말까지 달러 가치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 중기로 들어서도 무역과 관련된 긴장이 지속된다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이다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켓워치 기고 소식입니다. 지금이 바로 애플의 테슬라의 인수 시기, 바로 적기다라는 지금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애플이 지금 테슬라를 사들이고 또 머스크를 최고 경영자에서 밀어낼 지금 적기라는 견해가 월가에서 제기되면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몇 년 꾸준히 월가에서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여건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면서 이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테슬라의 이 대표 머스크가 지금 이제 상장 철회 구상을 느닷없이 내놨다가 또 다시 철회함으로써 가뜩이나 흔들리던 CEO 위상이 더욱 위태롭게 됐음을 우선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머스크가 지금 쉽지 않은 과제라고 어려움을 실토한 이 공급망 관리와 또 대량 생산 등에서 애플 CEO인 팀 쿡이 탁월한 능력을 과시한 점도 애플의 테슬라 인수 타당성을 높이는 요소다라고 기고는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의 정치적 이슈로 유로달러 환율이 상승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요. 지금 현재 유로달러가 0.4% 오른 약 1.1716선에서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무역 갈등에 따른 불안감에 강세를 나타내던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유로화 지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정치적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유로달러 환율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지적을 내놨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순환적인 모멘텀은 유로화에 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면서 그동안 유로달러가 미국 경제 지표가 다른 국가들보다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렸지만 이제 이 요인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유로화가 달러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럽 내부에 악재가 많아서 지속되기는 어렵다라는 냉정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유로 달러 환율이 이달 중순만 해도 이 브렉시트 협상 난항과 또 이탈리아의 재정 불안, 또 터키 리라화 급락과 또 이에 따른 유럽은행의 수익성 악화 우려로 지금 1.13달러 부근까지 추락을 했지만 최근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순에 비해서 리라 매도세가 누그러진 데다가 독일 정부가 터키에 지금 긴급 경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유로화가 상승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터키 국채 디폴트로 유럽은행 신용 불안이 초래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금 영국과 이탈리아 문제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로화의 추가 반등을 좀 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 달러가 이 캐나다 미국과의 이 나프타 협정의 개정 협상에서 낙농 분야를 크게 지금 미국이 좀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미달러에 대해서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부분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기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에 커진 이 기대 속에서 나온 전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폼페이오 관련된 소식인데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방북을 한다고 해도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방북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서신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지금 이렇게 밝혔는데요. 남북 연락사무소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경유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지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 그 언론 보도만 보고 확인을 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 비핵화 협상 위기에 처했고 무산될 수 있다는 비밀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소식은 아직 외신에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어찌됐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지 않은 만큼 대한민국의 강경화 장관에게 지금 성과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소식을 전했다는 소식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부근의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해왕 마스터님과 오늘 이슈, 다룰 이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푸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글로벌 무역 긴장 완화 속에 신기록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부근의 지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크루드오일 10월물입니다. 오늘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가파른 상승 이후 차익 실현의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유 재고 발표를 대기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오일 두 번째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요, 유로FX 9월물입니다. 달러가 무역 긴장의 경감 속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는 또 천장 논란에 투자자들은 또 시큰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17달러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 유로FX 현재 구간에서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볼게요. S&P 500 지수를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략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업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마스터님? 그럼요. 유지가 네네. 될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려요. 아직 거품이다. 이 언급을 좀 많이 드린 이유가 지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야, 이거 10년에 한 번 오는 폭락하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 있으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그거는 맞아요, 사실. 근데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자체가요, 어떤 선행지표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어떤 그 가능성이 포착이 돼야지 그때부터 매도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거품이 낀다는 거예요. 그 10년에 오는 한 번의 기회 자체가. 근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왜냐, 조건 만족을 못하고 있는 국면이다. 지금 외신에서는 이런 얘기도 부담이 가중돼요. 아까 이제 공포지수 관련해갖고도 얘기가 나오지만은 제가 조금 준비한 내용이 있어요.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은 거품 자체가 더 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되어 있는 입장에서 지금 고점이야 하고 매도 보는 위험한 행동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은 변곡을 잡으려고 해요. 변곡을. 여러분들, 야, 오늘 만약에 예시로 들어볼게요. 오늘 만약에 여기서부터 와르르 무너질 거야 하는 상황 자체가 조건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거품을 더 추가적으로 낀다고 암시하는 가운데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거품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장세에서도 분명히 매도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야, 여기 고가야 하면서. 그럼 또 당하는 거예요. 지금 또 고가 갱신했는데 여기서 고가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나서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기조가 무너질 때까지. 그 기조 자체는 일봉상 스팬 자체가 일단 내려와야 돼요. 첫 번째 조건 자체가. 그럼 최소한
앞으로 미 증시가 무너지려면은 최소한 자 아주 하단입니다. 7185. 오늘 기준이요. 7185.00은 무너져야 야 여기가 고가가 가능성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조 자체가 다시 이제 상승 랠리를 타려는 기조인데 여기서 이제 고가에 하고서 매도 짓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 작년에도 그래 왔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미중무역이라는 그런 하나의 소재는 유동성을 증가시켰어요. 올해 초. 근데 더 이상 이제 미중무역 자체는 시황이 되지 못한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고가가 지속적으로 또 랠리가 이어진다는 건. 그리고 또 이제 3분기에 어닝 시즌 또 오죠.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끌었던 기업 실적 자체가 갑자기 꺾일 수가 없어요. 이게 추세고 이게 상황이에요. 그럼 또 어닝 시즌에서 좋은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 또 이제 상승 랠리를 추가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0분봉에서도 이 단서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전일 제가 좀 강조드린 자리는 기준선 한번 오면은 잡을만하다. 이런 자리예요. 자, 오늘은 어디냐면은 기준선 맞았으니까 그 다음 스팬 상단이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톡스타에서 언급드린 포지션은 7570.00 자리였어요. 7570.00.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제 MAC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고 상황 자체가 CCI 과매수 구간에서 이렇게 장대 한번 만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매도적 포지션을 고려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조금 더 지금도 단기 차트로도 위험한 거예요. 그럼 단기가 지금 여기가 추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매수 보시고 손절을 스팬 넘어가면 끊어놔야 돼요. 야, 이것만 한번 보겠다 이 마인드로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자, 조금이라도 지지 보이는 모습을 그려진다면은 여기서 매수 잡고 여기 단기적으로 현재가 매수 잡고 아주 짧게 손절 잡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세예요, 지금. 근데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앞으로 어떤 매수냐 매도냐 하는 장세가 어디서 유리하게 작용될지에 대해서 포착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지만은 스팬 자체가 밀리면은 또다시 한번 랠리 구간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 터지는 거예요. 또다시 매수 터지고. 지속적인 반복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언급드릴 점은 뭐냐면은, 자, 매수는 오늘 지금부터 만약에 매수 관점을 가지신 분들도 데일리 매매를 가져야 되고, 장기 관점은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스팬 하단. 그러면은 보시면 아시지만은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7260 라인에 왔을 때 장기적 매수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7260 라인에. 그러면 여기 지금부터는 당분간은 매도 랠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매수 관점을 가지되 데일리 관점으로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평단가가 좋지 못하거든요, 상황 자체가. 장기 관점을 좀 가져가고 싶어요.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먹어야지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직 멀었어요, 장기 관점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황이라든가 모든 상황 자체가 거품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 자체를 내비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적 관점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할 생각이에요. 자, MACD 음봉 바뀌었다. 구경합시다. 기다립시다. 다시 한번 나온다. 매수 관점 가집시다. 이런 마인드 지속적으로 유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업을 들어주신 만큼 지금 계속적으로 이 상승 랠리 추가적으로 함께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외신 쪽에서도 어떻게 좀 지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 외신 쪽의 뉴스도 점검을 해볼게요. 박나은 캐스터,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는요, 미국과 캐나다의 나프타 협상 재개 소식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 기술주인 아마존과 알파벳이 또 상승 주도를 했다는 소식이 이제 주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캐나다의 지금 외무장관은요, 이제 로버트 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와 지금 회담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와의 이런 어려운, difficult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러한 합의가 이번 주에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이 협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의 회담
회담이 아무래도 상당히 고무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의 분석도 역시 그렇습니다. 네, 문우신 장관은요, 지금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캐나다의 회담을 좀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 주까지 마무리될 것을 반드시 요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확실하게 추진을 하려면 9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2월이 되면 멕시코의 새로운 대통령이 또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이번 달 안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 안에 캐나다와의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멕시코와의 합의된 부분만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문우신 장관도 역시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이 협상이라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기관 프루덴셜 파이낸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멕시코와의 이런 회담 자체가 아무래도 캐나다와의 회담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금 상당히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존의 지금 상승이 조금 주도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요, 이제 아마존의 지금 기업의 지금 이제 가격이죠. 1조 2천억 달러 정도를 지금 가치를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오늘 1.1%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월가에서 지금 예상했던 거에서 굉장히 높은 지금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수 상승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보여주고 있는 소식입니다. 사실 미국의 지금 2분기에 기업 성장을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4.2%라고 지금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계속해서 호황세 이어가고 있는데 물론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황세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외신 쪽에서는요, 이러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기사들이 계속 틀려왔다라고 말하면서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캐나다와의 회담이 아무래도 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금 외신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인접 국가로서 서로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지만 중국과는 이 지적 재산권 같은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미국은 캐나다와 또 멕시코 그리고 EU와의 회담을 통해서 대강경 중국 기조를 더욱더 높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캐나다와의 회담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트럼프의 행보에 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는 이 나프타가 미국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지만 지금 2016년 대선 당시에 미국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이 중국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힐러리 그 당시 이제 대선 후보였죠. 개인 메일을 통해서 기밀 문서를 주고받은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 스캔들을 덮으려는 의도다라는 외신 쪽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전쟁인 만큼 기선제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별다른 이야기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또 중국의 반응과 트럼프의 또 반격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의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 벌써 11시 2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는 오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서서 원유 재고가 38만 배럴, 3만 배럴 정도의 증가가 소폭 나온 상황이고, EIA 쪽에서는 예측치가 149만 배럴의 감소로 예측이 나온 상황인데요. 먼저 빠르게 업앤다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 지금 69달러 초반대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관망입니다. 지금 원유 재고 발표 이제 뭐 한 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관망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쉬운 종목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종목을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단기 이제 틱 차트로 보시면은 상승의 랠리는 좀 끝났어요.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3분 정도 남았는데 원유 재고 발표를 좀 기대하는 위치값에 있어요. 일단 지지 자체는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지 자체는 현재로서 딱 보시면은 68.60 자리에 일단은 지지가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맞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은 마련은 된다. 왜냐면은 1봉상, 60분 봉상 상방에 대한 랠리니까.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한 게 있는데 보시면 오늘 저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네요. 보시면 자, 선이 딱 맞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도 관점을 가지는 시기는 이게 무너지고 나서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기적 관점 측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 68.50 라인이 조금 무너진다면은 매도 관점을 이후에 가져도 괜찮겠다 이런 관점을 좀 가지시면은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틱 차트로 보면 68.60의 지지 있는데 여기 오면은 손절 한 10틱 걸고 한번 60 자리 한번 노려볼 만한 거예요. 68.60. 근데 원래 재고량이 중요하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재고는 단순히 이제 거래량이 많이 띄어지는 시점밖에 불과해요. 유독 우리나라에만 사실 오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해외 FX를 하고 이제 현물을 거래하시는 마진 뭐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유로라든가 환율적인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매수적 관점이 굉장히 유리하긴 하지만 좀 나스닥이라든가 미 증시가 좋은 현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는 안 했으면 싶어요. 원유 재고도 있고 일단 지지 저항 자체는 68.60에 한 번 있다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8.50에 대해서 매도 관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이제 30분이 거의 한 30초, 50초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30초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69달러 초반대에서 가격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위쪽으로 더욱더 튈 수 있을지 또는 69달러가 이탈이 될 수 있을지 딱 그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좀 제한이 됐거든요. 0.76%의 상승세만이 지켜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앞서서 APA 쪽에서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부분은 상승 쪽으로 흘러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재고가 좀 수량 증가했다라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이제 5초 정도의 시간이 남았네요. 자, 지금 3일 연속 같은 가격대인데 네, 지금 오늘 재고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되자마자 일단 상승 쪽으로 흘러갔어요. 69.42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하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치가 나왔습니다. 250만 배럴의 재고 감소가 예상이 됐습니다. 예측치가 149만 배럴의 감소였고요. 발표치는 256만 배럴로 예상치보다는 더욱더 재고가 줄어든 수치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정제유라든지 가솔린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감소가 된 상황으로 나왔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재료로만 보면은 상승 쪽으로의 재료가 맞긴 맞는데 오늘의 그 상승 재료가 그렇게 틱이 크게 튀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11시 30분인 현재 69.41로 조금씩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네요. 왓슨님 지금 재고 발표가 됐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만약에 추세적 판단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40 매수 보고 손절을 20틱 정도 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네, 이게 추세라는 가능성 자체는 일단은 열리기 때문에 그 정도 봐도 되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가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퀵쇼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좀 제가 봤을 때 지금 30분 뒤인 한 12시부터 매매해도 좀 안정적으로 추세가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 생각을 가지거든요. 무리를 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천히 지켜보시고 자, 추세 자체가 스팬을 타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게 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큰지 안 큰지에 대해서 판단하고서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30분만 쉬었다가 매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네, 역시나 지금 재고 발표되자마자 직후에는 좀 매매를 제한하시면서 30분 정도의 시간 흘러가는 가격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1.31%까지 상승세 이어가면서 69.4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초반대 시작이 69달러 초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 재고 발표 오늘장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고에 대해서는 지금 30분 정도 시간을 좀 두고 그리고 가격대에 대해서 68달러 중반에 대해서 좀 이탈 시에 매도적인 관점을 말씀해드렸는데 외신 쪽에 오일 소식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지금 재고 발표가 막 됐죠? 오일 쪽에 외신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오일은요. 워낙에 변동이 많아서 제가 외신을 전달 드릴 때도 좀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지금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된 만큼 지금 화면을 좀 다시 한번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오일 가격 자체는요. 이란에 대한 이 미국 제재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11월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네,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란의 지금 오일 수출이요, 지금 실질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달에 이제 최초로 2017년 4월 이래로 최초로 지금 보면은 하루 지금 700만 배럴 이하로 지금 감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지금 제재가 심해질수록 계속해서 더욱더 지금 아무래도 제한을 받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란은 오펙의 주요 산유국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많은 지금 오일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대한 지금 역시 SAB 마켓스라는 기관에서도요. 미국에 대한 이란 제재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오일 시장에 이제 분명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겁을 주는 듯한 전망을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원유 재고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을 좀 이끌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베네수엘라 역시 지금 오일 수출에 조금 지금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2016년 이래로 지금 절반 이하로 지금 추락을 해서 100만 배럴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이제 베네수엘라 측에서 이야기를 밝히고 있고요. PDVSA라는 미국 베네수엘라 국영 이제 석유 원유 기업인데요. 이제 4억 3천만 달러의 규모의 투자에 주고 합의를 했다. 서명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14개의 오일 시추, 이 오일필드에서 하루 이제 지금 64만 배럴 정도 더 증산을 할 것으로 지금 지금 게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베네수엘라의 정치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좀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펙 같은 이제 베네수엘라, 이란, 리비아, 나이지리아 또 이런 국가들은요. 사실 이제 이런 공급 우려에 대한 부분을 서로 좀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 부분을 좀 많이 맞춰가면서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외신 쪽에 또 의견이 나와 있고요.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큰 피부에 닿는 영향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이 수요 부분이 분명히 또 공급과 더불어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외신 쪽에서는 또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비오펙 국가들의 지금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15개월 동안 지금 73만 배럴 정도의 지금 영향을 지금 끼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새로운 이제 오일 생산 국가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캐나다, 브라질, 미국 등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오펙 국가들과 또 이란, 베네수엘라 등등이 지금 여러 가지 우려적인 상황 차질이 생기면서 말씀드린 비오펙 국가들과의 이런 생산과 또 원유 재고 등이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일 쪽 소식 외신 쪽 통해서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빠르게 세 번째 이슈인 유로FX로 나가 볼게요. 유로FX 최근에 달러 많이들 또 보시니까 유로에 대한 움직임도 사실 많이 보고 계십니다. 현재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1.1710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빠르게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업이네요. 네. 네, 아까까지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잠깐 보자면은 이제 지지를 한 번 더 받으면은 매수를 볼만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지금 유로 기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는 건데 지금 30틱으로 짧게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면 달러를 기준으로 좀 유로를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차트상으로 94.6
670 라인에 오면은 이 지지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유로를 매수적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겠다. 왜냐, 손절 라인을 20틱 내로 끊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오늘 60분봉에서 지지를 한 번 더 받았다는 점에서 유로를 매수적 관점을 보고 있어요. 아까 외신 소식에서 이제 93달러에서 95달러 사이에 랠리 가능성을 많이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달러가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골드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매수적 관점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오늘 자체는 골드는 조금 관망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골드는 좀 눌리면은 좀 한 차례 다시 한번 매수를 보는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는 매수적 관점을 한번 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기준이 필요한 거죠. 항상 진입에 대한 기준을 좀 봐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60분봉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틱차트에서 아직 지지를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파동을 더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94.600 정도 이제 달러가 올라갔을 때 유로 매수적 접근을 한번 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추가적으로 심화된 부분들 많이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 해왕마스터님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미 증시에 대한 거품이 왜 어디서 포착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스닥 증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매도적 관점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어떤 선행 지표를 보고 어떤 해왕이 어떤 판단을 하길래 미 증시가 앞으로도 거품이 껴있을까.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피 200 지수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금리랑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주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 자체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제가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잠깐 이제 짧게만 설명을 드리고, 금요일날 1시간으로 좀 특집을 만들어갖고 좀 재밌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 왜 이렇게 고가 갱신을 지속적으로 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최근인 보시면은 이제 미 증시가 계속적으로 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명분 자체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는 것 같이 감세 정책으로 난 미 영업 이익 증가, 나프타 협상 타결, 더 이상 미중 무역은 미 증시의 약세 요인이 아님을 반증하는 사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거는 명분일 뿐이에요. 뉴스가 다 나오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해왕은 왜 거품 자체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냐. 아직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는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건. 어떤 지지 라인이라든가 어떤 기준 자체가 밀렸을 때, 그리고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래야 돼요. 2007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터지는 것까지 정확히 2년이 걸렸어요. 거품 자체가 지속적으로 꼈다는 소리예요. 지금도 그 과정에 있는 과정이에요. 아직까지도 거품이 더 끼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것만 설명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데 뉴스에서 나온 얘기예요. 미국 국채의 10년물 수익률 금리와 2년물 수익 금리의 차이를 선행지표로 써갖고 여태까지 미 증시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친 거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라인 구간들이 거품이 한 방에 빠지는 시기예요. 이 세로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제로 영역에 일단 들어가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거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역사가 그랬어요. 역사가. 증거가 없는 자료가 아니라. 그럼 거품 자체가 빠지는 시기는 제로 영역에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시기에 거품 자체가 빠지는 시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는 거예요? 여기서 느껴야 할 점은 딱 그거예요. 아직 거품이 더 발생하는구나. 왜냐? 제로 영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품이 계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과거 역사가. 자, 여태까지 그래왔는데 지금은 안 그럴 거. 여러분들 3번의 4번의 과정이 모두 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관점 자체도 그거예요. 그러면은 시기상으로 봤을 때
다시 올라가는 시기는 적어도 2분기 이상은 지나야 돼요. 그럼 올해 연말까지 거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신호를 암시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10년물 채권, 2년물 채권 스프레드로. 미중 무역 자체는 단순 유동성 확대만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코스가. 그럼 추가적으로 앞으로 미국에서 중앙선거가 남아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증시를 끌어올릴 목적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내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어닝 시즌마다 미국 기업 실적은 계속 호조 발표를 하고 거품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여부가 선행지표든 상황이든 다 마련이 되는 거예요. 자, 미중 무역 한번 터지고 나서 유동성 확대했을 때 야, 이거 이제 병곡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또다시 고가가 갱신해버렸네? 그럼 더 이상 미중 무역은 소재가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상황인데 또 미중 무역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옴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병곡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긁는다는 거예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적어도 제가 예상하는 거는 빠르면은 내년 1분기쯤 가능하고 상황 자체를 더 면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자, 코스피 지수가 문제예요. 코스피 지수가.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앞으로 한국 증시가 왜 미 증시가 고가를 갱신하는데 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확대할게요. 미 증시가 지속적으로 고가를 갱신함에도 한국 증시는 고가를 갱신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 자체가 가계부채랑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두 중에 선택 안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선택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금요일 날 1시간 동안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자, 죄송합니다. 금요일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딱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채권 스프레드가 제로 영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 과거 역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상황이. 그럼 아직까지도 거품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하나적으로 암시를 하는 거예요. 뭐 뉴스에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여태까지 나왔던 선행지표 중에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자, 금요일에는 한국 코스피 증시가 앞으로 고가를 왜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지에 대해서 좀 1시간을 꾸려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커브 플래트닝이라고 하죠. 일단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거의 좀 판판해지는 그 시점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심화된 내용으로 다음 이 시간에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금요일 날에 다시 출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해왕 마스터님 좀 오랜만에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을까요? 마이크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나와요? 네. 지금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죠. 지금 차트 한 번만 볼 수 있나요? 피디님? 마지막으로. 이 스페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장으로 가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설명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 대해서 좀 상황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톡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무료 방송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질문 같은 것도 받고 앞으로의 증시 상황이라든가 조금 달러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 마스터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박나래 캐스터 마지막 소식 함께 해볼까요? 네, 지금 캐나다와의 지금 나프타 관련된 소식이 이제 미국과 중국 회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외신의 주요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역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아직까지는 외신 전망들이 좀 지배적이거든요. 앞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와의 해결을 어떻게 보고 또 중국과의 또 관세를 어떻게까지 계속 끌고 나가느냐가 당연히 이슈일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인도 루피
러시아뿐만 아니라 터키 이런 이머징 마켓들은 이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지금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은 또 어떤 외신들 소식을 전달드릴 수 있을지 또 내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목요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